자, 안녕하세요. 임용에서 학교보건 지역사회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이제 막바지입니다. 준비 많이들 하셨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모의고사를 하면 어떤 분들은 나 그동안에 했던 거 혹시 발각이 날까봐, 실력이 발각이 날까봐 싫어, 무서워. 그래서 모의고사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모의고사,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제일 궁금할 겁니다. 난이도, 제 입장에서 0%입니다. 제일 어려운 걸 100이라고 봤을 때 제일 쉬운 것만 고른 게 이번 모의고사. 근데 여러분 입장 좀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학생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안 해왔어요. 예, 그런 거 감안해서 한 5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보면서 이거는 꼭 맞아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되게 쉽다고 했는데 난 몰라. 그럼 나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존감, 자신감, 이게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셔서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동기부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모의고사는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그냥 빈 상태, 제로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2교시 전공 A에서는 제가 6개의 문제를 냈습니다. 모두 12개 문항이고 이 중에서 6개 딱 반을 냈습니다. 자, 이 중에 제일 첫 번째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번은 간호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간호과정 하면은 우리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지는 건 아시죠? 자, 맨 처음에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 자, 그 다음이 진단이 있었었고요. 자, 그 다음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자, 마지막이 평가. 그래서 모두 5단계인데요. 학교에서는 요 2개가 합쳐집니다. 학교보건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1단계라고 잡고 얘가 2단계, 3단계, 4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정 단계에서는 뭐가 있었는데, 사정에서는 맨 처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료 분석하게 되는 거고,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그 결과 건강 문제가 도출이 되는 거죠. 이 건강 문제를 내가 보건교사가 능력이 많다고 해서 이걸 다 해결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 중에서 보건교사가 할 수 있는 문제만을 뽑아야 돼. 그거를 우린 간호 문제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럼 뭘 갖고 하는 건데, 학교에 가시면 여러 가지 규칙, 법칙, 또는 거기 내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보건교사가 할 수 있는 거를 뽑아요. 그래서 뽑으면 그때부터가 간호 문제에서 진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간호 문제. 자, 간호 문제를 도출했으면, 자, 요거 갖고 이제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는 거고요. 우선순위. 그리고 요거 갖고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진단하면은 우리 지역사회, 학교보건에서는 대부분 오마 진단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오마 진단 내리고, 그리고 계획에서는 목표 설정이 들어갑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뭐지? 가장 좋은 그다음 활동이 뭐지? 결국 수단과 활동을 선택을 하는 거죠. 활동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집행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집행계획. 그리고 평가계획까지도 세우셔야 돼. 평가계획까지도. 그리고 나면 수행하고 평가를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제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라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요 2개는, 위에 2개는 하나로 크게 분류하기도 한다. 이렇겠고, 요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 1번 보시면 A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학교 간호과정에 4단계를 적용해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단계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단계가 아니라 4단계, 요 2개를 합쳐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4단계를 적용해서 건강진진 사업을 운영하였다.
각 활동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뭐예요? 가는 사정하고 진단. 몽땅 묶어서 사정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단계는 당연히 계획 단계겠죠. 그리고 답번은 3단계, 이거는 집행 단계. 그리고 라번은 평가 단계.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의 가래, 자, 학생 단체 활동 중 양성 단체 활동과 음성 단체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건 뭘까요? 사정이지. 이제 자료 수집이죠. 그러니까 가번 해당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1번부터 맞을래나? 일단 2번 들어가겠습니다. 학교보건법이나 교육청, 학교 내에서 제시한 간호의 기준 및 지침서를 확인했다. 왜 확인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건강 문제 중에서 간호 문제만을 뽑기 위해서 지침서를 확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결국 얘도 역시 첫 번째 단계여야 돼. 그러니까 가단계여야 되는데 나라고 했으니까 틀렸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번입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할 것인가를 계획했대. 결국 이건 뭐예요? 집행계획을 수립한 거지. 그럼 집행계획을 수립한 건 뭐예요? 당연히 세 번째 단계죠. 집행계획. 이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지.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나 단계여야 되는데 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번입니다. 소재지 보건소에 의뢰해서 학생들에게 식이 처방과 운동 처방을 받게 했대요. 자, 보건소에 의뢰해서 학생들한테 보건소에 찾아가서 이런 거 처방 받아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수행 단계겠지. 결국 세 번째 단계 다죠, 다. 근데 라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5번입니다. 교직원의 비만 유병률을 다른 학교와 비교했대요. 자, 자료를 수집해서 다른 학교와 비교를 했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자료의 분석 단계겠죠. 분석 단계. 결국 이거는 첫 번째 단계는 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라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네. 결국 답은 1번인 거죠. 자,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이건 엄청 쉬운 거죠. 그렇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이거 혹시 모르신다면 얼른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1번은 난이도가 0%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가서요. 방어기제. 방어기제는 끊임없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방어기제를 전부 다 총동원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헷갈릴 만한 것들을 좀 제가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점수도 좀 높습니다. 이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혹시라도 공부 좀 덜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방어기제를 순서대로 좀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건교사가 방어기전이란 이드의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욕구와 이에 대한 초자의 압력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기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혹시 방어기전은 의식이야, 무의식이야, 전의식이야? 의식 아니야? 그렇죠? 우리 그거 기억나시죠? 예, 그림. 이거 있고 이렇게 있고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가 자, 그리고 여기가 초자, 그다음에 여기가 이드, 그리고 자 여기 정도에서 이렇게 두꺼운 직선이 있을 거고 여기 위가 의식이죠. 그리고 여기가 전의식, 그리고 얘가 무의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방어기제는 자, 요거죠. 의식이죠, 의식.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하는 걸 방어기저이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아니지? 그치? 왜? 내가 또 틀리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봤다고 또 고개 그려. 그게 아니라, 자, 요거는 의식이야. 근데 무의식이 여기 있지, 무의식. 무의식에서 하는 게, 방어기전이라고 그러죠. 요게 무의식.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게 방어기전. 근데 방어기전 중에서 의식이 하나 있었었는데, 걔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무의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누군지 뭔지 아세요? 억압 아니면 억제인데, 그것도 좀 이따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걸 조금 구분해서 외워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방어기전은 대부분의 무의식입니다. 근데 얘 중에서 딱 하나 의식인 애가 있어. 얘도 정확히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방어기전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학생 A. 어릴 적 술에 만취한 채 엄마를 자주 때리시던 아버지가 미운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버지에게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런 엄마의 모습을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학생 B가 혹시 그것은 뭐가 아닐까요? 개인이 실제로 느끼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는 거야. 내가 원래 얘를 미워하는데 그 앞에서 되게 잘해줘. 이런 거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치? 반동 형성이죠. 반동 형성. 그랬더니 학생 A가 저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공격적인 행동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행동으로 방향을 바꾸는 이게 뭘까요? 내가 막 쟤를 때리고 싶어. 근데 때릴 수 없으니까 내가 그거 말고 더 긍정적인 행동을 해. 이걸 우리 승하라고 했잖아요. 예, 승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건교사 3살 때 기찻길에서 형과 놀던 아이가 형이 기차에 치여 죽는 모습을 목격한 이후로 이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이가 기억을 못한대요. 근데 이후에 기차 소리를 들으면 불안과 초조함을 느껴서 기차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방어 기전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학생 A.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을 무의식 세계로 내보낸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억압이죠. 예. 왜냐면 용납할 수 있는 거를 무의식 세계로 나가는 거야. 억압. 근데 얘랑 비슷한 애 있었는데, 걔는 의식이라고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이건 억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학생 C를 보면 고통스러운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분리시켰으니 저는 뭐라고 생각하지? 이게 뭐지? 근데 자, 학생 A 아닙니다. 자, 그 똑같은 리을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실은 의식에 있지만 그 경험과 관련된 감정은 분리돼요. 무의식에 남아있도록 이런 거 하나 있었었는데 방어 기전 중에 어떤 사건이 있어. 그럼 그 사건에 대한 감정은 없어진 채로 그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예전에 내가 성폭력을 당했거든? 내가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했다? 내가 되게 기가 막혔어. 이렇게 아무 감정 없이 얘기하는 거. 이거 우리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경미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리을은 경미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 학생 C. 고통스러운 경험을 무의식으로 분리시켰으니 이제 저는 경리라고 합니다. 자, 학생이 아닙니다. 경리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실은 의식에 있지만 그 경험과 관련된 감정은 분리돼요. 맞네요. 감정은 분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의식에 남아있도록 하는 겁니다. 말기암 환자가 자신의 암 발병 사실에 대해서 감정이 전혀 없는 무표정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 근데 이걸 경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자, 학생 B입니다. 디귿과 비슷한, 아까 디귿이 뭐였었냐면 억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디귿과 비슷한 방어 기전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생각을 의도적으로, 이건 의식이네요. 의도적으로 의식세계에서 전 의식세계로 내보는 것으로 한밤중에 무서운 곳을 지나갈 때 의도적으로 노래를 부르며 가는, 이게 뭘까요? 억제겠지? 억제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학생 B가 했던 기억은 반동 형성, 그리고 니은은 승하, 그렇죠? 그다음에 디귿은 얘는 억압. 이걸 모르더라도 뒤에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다음에 리을은 격리, 그리고 디귿은 그리고 리을, 그다음 미음은 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방어 기전은 시험 때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의식 속에 있는 거 하나, 억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랑 비슷한 게 억압. 억압은 그 사건 자체를 아예 무의식 세계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기차 소리만 나면 불안한, 왠지 모르게 불안해. 이거 이제 억압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승하 있었고, 네, 반동 형성 있었습니다. 근데 반동 형성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 행동을 하는 거를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거고, 승하는 내가 이제 뭐 그런 거죠. 키가 작아. 근데 그거를 용납할 수 없어서 내가 농구선수가 됐다. 뭐 이렇게도 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 승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는 엄마를 미워하는 아이가 이제 이모를 뭐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런 걸 우리 승하라고 해. 그러니까 공격적인 거를 표출할 수 없으니까 건설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걸 승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또 구분할 게, 그죠? 그 정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겁니다. 격리. 경리는 감정을 무의식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건은 그대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건에 대한 감정을 무의식 속에 집어넣는 것. 이걸 경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만 구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1번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6번 하면은 진단.
오마 진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오마 진단. 자, 오마 진단 하면은 특히 진단 부분에서는 4가지로 구분되는 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수준 하면 환경. 4개의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1수준의 4개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네요. 환경 영역, 사회심리적 영역, 생리적 영역, 그 다음에 건강 관련 행위 영역. 요 4개의 영역인데, 다음과 같은 상황이 어느 영역에 들어가느냐? 되게 쉽죠? 이것도 난이도 제로입니다. 제로. 자, 보시면 가번 볼게요. 자, 운동장 모래 상태가 부적절하대요. 이거 무슨 영역? 환경 영역이지? 환경 영역. 자, 그 다음에 자,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이 많대요.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이니까 이거는 사회심리적 영역이죠. 사회심리적 영역. 그 다음에 2번에 가번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처의식이 부족하다야. 대처의식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이죠. 건강 관련 행위 영역. 그 다음에 나번에 정기적인 치과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도 역시 건강 관련 행위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의 답번입니다. 안경 착용 학생이 많대요. 그럼 이거는 생리적 영역이죠. 생리적 영역. 여러분들 건강 관련 행위 영역하고 생리적 영역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내가 혈압이 높아. 그럼 생리적 영역. 내가 혈압이 높은데 병원에도 잘 안 가. 그럼 이거는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구분하셔야 돼. 그다음에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 이것도 역시 생리적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4번의 답은 학교 내 공사로 인한 소음이 크대요. 그럼 당연히 환경 영역 맞지요? 예, 그 다음에 라번에 상대 정화구역 내에 유해시설이 있대요. 그 유해시설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환경 영역을 얘기하는구나. 자, 그다음에 5번에 가번입니다. 흡연하는 학생이 많대요. 그럼 흡연하는 학생이 많다는 거는 이거는 건강 관련 행위죠. 건강 관련 행위 영역. 그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장애를 호소하는 교직원이 많대요. 스트레스로 소화장애를 호소하니까 이거는 생리적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생리적 영역. 일단 구분을 해 두시고. 자, 1번 볼게요. 가번의 환경 영역. 네, 맞습니다. 나번의 사회심리 영역. 네, 맞네. 그럼 답은 1번인가 봐. 자, 2번에 이거는 둘 다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인가 틀렸고, 3번도 둘 다 생리적 영역이니까 답번은 맞아. 내 라번은 틀렸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이건 둘 다 환경 영역이야. 그럼 환경 영역이면 답번, 라번 다 틀렸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가는 건강 관련 행위 영역 틀렸죠? 환경 영역이라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답번은 생리적 영역. 요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 때문에 틀렸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 답은 1번입니다. 그치? 이거 되게 쉬워요. 이런 거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 가시면 학교의 건강검진. 자, 학교의 건강검진 하면은 크게, 자, 일단 정리 좀 해봅시다. 학교의 건강검진 하면은, 자, 신체 능력. 그 다음에 신체 발달 상황. 신체 발달 상황. 그 다음에 건강검진. 그 다음에 건강조사 있었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상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5개 있었었고요. 신체 능력 하면 우리가 이거는 체력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는 거고요. 어디서 하냐면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누가 하냐면 교직원이 하죠. 그리고 요거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 배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체 발달 상황 하면은 키, 몸무게, 그리고 요거 갖고 비만도 측정하지요. 요번에 요거 조금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신경 쓰자라고 표현을 했었었고요. 요거 역시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교직원이 하는 거고 역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검진 하면은 검진센터에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스타트가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하고 있습니다. 검진센터에 가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건강조사는 설문지라고 표현했고, 요번에 또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 건강검진에서는 문진표로 가름한다. 그 문구가 없어졌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 상태는 이것도 역시 나이스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매년, 얘도 매년. 요거 말고, 그리고 또 신경 쓰실 건 건강검진을 받는 요 아이들은 검진센터에 가서 3가지를 한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가 신체 능력, 검진센터에서 신체 능력하고, 그 다음에 2번째가 건강검진하고, 그리고 3번째가 건강조사를 문진표로 가름한다라고 했는데, 요게 문구가 요번에 빠졌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결국, 얘네들은 검진센터에 가서 요 2개를 하는구나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돼. 그치? 자, 그리고 요거 말고도 별도의 검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요런 아이들이 건강검진이 있고, 요 아이들을 말고 나머지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초2, 3, 그리고 5, 6, 고, 중, 2, 3, 그 다음에 고, 2, 3. 요 아이들이 하는 별도 검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별도 검사. 별도 검사는 구강검사가 있을 거고, 구강검사, 그 다음에 소변검사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결핵검사, 엑스레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시력검사, 요 4가지가 있었었죠. 그래서 요 별도 검사를 또 어느 학년에게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좀 제시를 했고요. 이거는 전반적인 거고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학생 건강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가하고 다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가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인데 신체 발달 상황 어디서 한다고 했어요? 그치, 검진기관에서 하겠지. 검진기관. 그리고 건강조사, 검진기관. 그쵸? 이게 그 다음에 당일 학교, 정신건강 상태, 당일 학교에서 하는 거고, 검진기관, 구강검진은 포함해서 검진기관에서 하는 거 맞고요. 별도 검사는 얘네들은 안 해요. 별도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신체 발달 상황, 당일 학교. 건강조사 당일 학교, 정신건강 상태 역시 당일 학교에서 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검진기간, 예, 그치. 검진기간, 구강검진.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쳐졌어? 이건 아니지? 검진기간 아니죠. 여기서는 틀린 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가나 다라만 좀 보시면 되는데, 나를 보세요. 나에 보시면 별도 검사입니다. 근데 보기 중에 시력, 소변, 결핵, 그 중에서 답을 쓰라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별도 검사. 시력하고 소변이죠, 소변. 그렇죠? 그러면 결핵 당연히 안 하죠. 구강검진은요. 구강검진은 별도 검사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나는 시력과 소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중학교 1학년에 없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답원이 있을 겁니다. 당일 학교, 이게 이제 신체 발달 상황. 건강조사는 또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거죠. 학교에서 2학년, 3학년. 그런데 보기 중에는 당일 학교가 없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한다. 맞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네. 자, 밑에 보기 봅시다. 가번은 검진기관 학교 자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은 1, 2번은 틀렸고 5번도 틀렸네. 그러니까 3번 아니면 4번이네. 그 다음에 나번입니다. 나번은 초등학교 2, 3, 5, 6학년의 별도 검사. 시력하고 소변 검사겠죠. 시력, 소변. 그런데 그치. 4번이 결핵이 있으니까 벌써 답이 나왔네. 답은 3번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그러면 이거랑 별개로 지금 보기 중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수정하도록 합시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것들은 문제랑 별개의 것으로 한번 훑어보자는 거죠. 일단 1학년, 4학년 틀린 거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2, 3, 5, 6학년은 어디? 검진기간 아니죠? 그냥 검진기간 아니고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없애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 상태는 당일 학교에서 합니다. 당일 학교에서 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이거 역시 틀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2, 3학년, 자, 정신건강 상태 당일 학교에서 합니다. 당일 학교에서 하고 건강검진은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네, 없고요. 중학교 2, 3학년에 그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별도 검사에 시력, 구강 다 들어갑니다. 시력 검사도 들어가고, 소변도 들어가고, 구강도 합니다. 구강.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에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2, 3학년에는 자, 정신건강 상태 학교에서 하고요. 해당 학교에서 하고 건강검진 안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검사는 소변 결핵뿐이 아니라 시력도 하고 구강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별도 검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별도 검사 중에 구강검사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합니다. 자, 소변 검사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자, 결핵은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시력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계시면 돼요.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좀 하시고 지금 그거랑 별개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9번. 자, 이거는 정신 쪽으로 갑니다. 페플라우. 자, 페플라우의 대인관계 모형 기억하시죠? 자, 페플라우의 대인관계 모형은 환자랑 간호사랑 만났어. 그럼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기 전이야. OT 단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전상호적 단계. 드디어 만났어. OT 단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활동을 하겠죠. 활동 단계, 그 다음에 끝을 내, 종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4단계라고 보는 거고요. 요 단계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단계부터 볼게요. 이게 뭔지. 상담자 자신의 느낌을 탐색하는 거래.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자신에 대해 느낌을 탐색해. 이걸 뭐예요? 전상호적 단계지. 그러니까 만나기 전 단계입니다. 전상호적 단계. 그리고 대상자의 생각을 탐색하는 단계,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OT 단계. 처음 만난 단계. 그 다음에 대상자의 사회적 기능이 증진되고 고립감이 감소되는 단계, 요게 활동인가? 그 옆에 걸 볼게요. 실제적인 행동이 변화다. 요게 활동 단계겠지. 그러니까 라번이 활동 단계고 다번은 종결 단계라고 보시면 돼. 결국 요거 순서 바꾸시면 제일 처음 단계가 어느 단계예요? 제일 처음 단계가 가번. 그 다음 단계가 나번. 그 다음 단계가 라번, 다번.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치료적인 관계를 제시하래요. 자, 기억본 보세요.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한 단계로 거부감, 상실감, 분노에 대해서 상호 간의 탐색. 이거 분노가 나는 건 뭐예요? 지금 헤어질 단계지. 헤어질 단계니까 화가 나겠지. 이 종결 단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다에 해당이 돼, 다. 니은번, 대상자에 대해서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 대상자에 대한. 그러면 초기 단계인가? 근데 디귿번을 보세요.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의 목적이 설정돼. 이게 초기 단계겠지. 만나야 목적이 설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OT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나예요. 그러면 니은은 이거는 전상호적 단계예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무슨 질환을 갖고 있는지 유용한 자료를 먼저 수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은은 가단계. 그 다음에 리을은 방어적인 태도나 거절하는 반응 등 저항 행위가 발생될 수 있어. 요게 이제 활동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라 단계지. 결국 자, 가는 니은이랑 짝을 지으시면 되고요. 나는 디귿, 다는 기억, 라는 리을과 짝을 지으시면 돼. 결국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요게 그냥 건성하다 보면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좀 자세히 들어가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하는데 그래도 공부하신 분은 정확히 답은 찍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9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10번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진짜 모르는 것도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서 법적인 거 좀 가지고 와봤고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그것도 아시라 그랬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받는 건 3가지. 하나가 시설급여, 또 하나는 재가급여, 또 하나가 특별현금급여. 이 3개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 중에서도 재가급여는 좀 신경 쓰자. 왜냐면 국가에서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신청하는 사람 자격이 있을 겁니다. 65세는 넘어야 되고 만약 65세가 안 돼.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못해. 그러면 우리 신청할 자격이 있다라고도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들어갑시다. 1번에 보시면 옳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랍니다.
장기 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고칠 거 없어요. 두 번째 보시면 장기 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 상태, 생활 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절하게 제공돼야 돼. 뭐 틀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3번. 가족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장기 요양급여는 시설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시설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족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장기 요양급여는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라고 수정하시면 돼요. 4번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 서비스와 동시적으로 아니에요. 동시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연계하여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태가 좀 안 좋아지셨어. 그럼 빨리 병원으로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제공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보세요. 가로 안에 알맞는 글을 좀 쓰랍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청할까요? 공단에 신청하죠. 공단에 서류 2개가 필요해. 신청서, 또 하나가 의사소견서. 이 2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합니다. 2번. 치매 환자 하면은 우리 등급 1등급부터 5등급, 마지막이 인지지원 등급. 근데 치매래. 그러면 치매는 5등급 아니면 인지지원 등급이죠. 그런데 45점 미만이래. 그러면 이거는 가벼운 치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2번은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지지원 등급. 3번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년이고 연장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장할 건지 말 건지. 4번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 결과, 갱신을 했어. 근데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이 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년이었고, 그 다음에 갱신을 했는데 앞에 했던 등급과 똑같이 나왔어. 그럼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 얼마나 연장이 되냐면 A번, 장기요양 1등급이라면 4년 연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B번, 2등급부터 4등급이라면 3년. 그리고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이 또 이렇게 그 똑같은 등급을 받았어. 그럼 2년 연장이 됩니다. 외우셔야 돼. 맨 처음에 1년, 그 다음에 똑같이 1등급이야. 그럼 4년. 그 다음에 2, 3, 4등급이야. 그러면 3년. 그 다음에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이면 2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5번입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재가급여 하면은 100분의 15. 시설급여 하면은 100분의 20. 되게 쉽습니다, 지금. 이걸 또 어려워하시면 큰일 나. 6번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완료해야 되는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7번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요양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년마다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냐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원래 실태조사는 항상 5년마다 하거든요. 근데 장기요양에서는 노인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이걸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8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실시되는 방문간호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모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 보조하고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뭐였었어요? 처방전? 아닌데, 처방전 아닌데. 뭘까요? 지시서지. 지시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걸 또 방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방전 아니라는 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가급의 종류 쓰라고 돼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이게 뭐예요? 방문요양이 되는 거죠. 방문요양. 그 다음 두 번째,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금방 답 나오죠. 방문 목욕이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장기 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해주고 진료 보조해주고 뭐예요? 방문 간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다음에 네 번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하루에서 일정한 시간이니까 주간 아니면 야간이겠지. 그쵸? 그러니까 주 야간 보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월 9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단기 보호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단기 보호. 그래서 위에서부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요거를 몽땅 묶어서 지가급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올 만한 거 다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 뭐 다른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을까. 하여튼 기본으로 요건 좀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 문제에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만 쉬셨다가 이제 전공 B 3교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